예, 안녕하세요. 역사 사건과 그에 대한 저의 사견을 다룬 역사와 생각입니다. 오늘 다룰 역사 사건은 작금이 시대, 국영기업, 민영기업을 막론하고 가장 거대한 석유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,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성립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고 이 자원 주권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해보려 합니다. 한마디로 오늘은 최고의 기름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.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기름 부자 하면 그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시티를 소유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사실 이 중동 기름 부자 집단의 대장은 예나 지금이나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. 그리고 이 사우디의 석유 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는 시총 2조 달러, 우리 돈 2천조 원이 넘어요. 그런 국영 기업이 바로 아람코입니다. 아람코는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의 준말인데요. 자, 여기 아메리칸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. 뭐 미국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사우디에 아메리칸이란 말이 들어가 있을까? 여기에 아람코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. 그건 아람코는 원래 이 19세기 말 1800년대 후반이죠. 그리고 20세기 초, 1900년대 초에 걸쳐서 당시에 이제 석유왕이라 불렸던 뭐 미국의 당시 뭐 철강왕, 뭐 카네기 그리고 또뭐 무순왕 뭐 해서 뭐 3대 재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 부자였을 걸로 전 생각해요. 이 석유왕 록펠러가. 이 록펠러는 뭐 나중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후손들도 있고 뭐 부통령도 하는 뭐 넬슨 록펠러도 있고 엄청난 집안이 되는데 하여튼 이 록펠러가 당시에 이제 미국 석유 공급의 90% 이상을 점유하던 초거대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석유 공급의 90% 이상을 점유하니까 당시 그 미국의 독점 금지법에 걸려가지고 분사가 됐거든요. 강제로 찢어졌어요. 그러면서 찢어져 나온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사가 이제 1933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게 바로 아람코였어요. 그래서 설립 당시에는 그 사명이 캘리포니아 아라비안 스탠다드 오일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44년에 저 아람코로 사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.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람코는 원래 100% 미국 기업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큰 변화가 찾아오죠.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고 또 그게 끝나고 이제 그러면서 바로 냉전이 시작되죠. 소련과 미국의 대결이 뭐 이념과 이념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정말 많은 식민지가 독립을 하고 뭐 민족의 자주성 막 이런 게 부르짖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이 자원에 대해서도 이 자원을 뭐 석유라던가 뭐 철광석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그동안 강대국들한테 수탈을 많이 당했던 국가들이 이제 이걸 생산하는 우리가 이걸 다 관리하고 뭐 이런 기업 같은 것도 외국 자본을 좀 몰아내자 뭐 이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. 이제 그런 바람을 타고 사우디 정부 또한 점점 아람코의 지분을 조금씩 조금씩 취득해 나가죠.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람코가 완전히 사우디한테 넘어가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. 이제 뭐 좀 사건이라기보다 좀 길게 이어진 연속적인 어, 뭐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건데 1970년대 이 당시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종교적인 이유도 크고. 그래서 1970년대 막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, 80년대 걸쳐서 중동 전쟁이 막 4차 막 이렇게 일어나요. 네 번에 걸쳐서.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근데 문제는 사우디랑 엄청나게 친한 이 미국이 뭐 친할 수밖에 없었죠. 소련이랑 대결하는 입장에서 사우디는 정말 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담보할 수 있는 큰 동맹이었기 때문에 사우디를 중시하는데 문제는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우디는 이슬람 세력의 뭐 대장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슬람 세력을 뭐 공개적으로 지원을 못해도 뒤에서 의용병도 조직하고 막 무기도 갖다 대주고 하면서 이슬람 세력을 지원해줘요. 그 유대인들이랑 싸우는 이슬람 세력을. 근데 여기서 미국은 또 유대인들을 지원하게 되죠. 또 미국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로서는 미국에 서운하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유대인 편을 들어버리니까 사우디는 또 미국의 앞잡이 같은 이미지가 씌워져 버리면 또 그런 이슬람 다른 국가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.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기분이 불편해지니까 미국은 혹시나 사우디가 또
소련에 치우칠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뭐 이런 정치적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아람코가 아람코의 지분이 전 넘어갔다고 생각해요. 뭐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정치적인 게 크게 작용했다.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80년 이제 중동 전쟁이 많이 안정화되고 뭐 유대인들의 승리로 끝났죠, 이스라엘에. 그 80년에 지분의 100%가 완전히 사우디로 넘어가요. 이제 국영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. 예, 이렇게 돼서 이제 국영 기업으로서의 뭐 진정한 아람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. 예, 그게 80년, 한 40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. 이게 사우디가 이슬람 원리주의 정책으로 뭐 잘 사는 북한이라는 오명마저도 있기도 해요. 뭐 사우디 왕가가 사치도 엄청나고 뭐 그런 소감들 많잖아요. 뭐 유학을 갔는데 뭐 어디 사우디에서 되게 하급 귀족 뭐 왕족 중에서도 말단인 애가 왔는데 무슨 뭐 몇백억을 썼다느니 뭐 열차를 통째로 샀다느니 뭐 이런 전설 도시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게 사치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에도 이 사우디 왕가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뭐 크게 미움받고 그런 게 없어요. 이게 지금 설명드린 이 아람코의 국영화 공적도 되게 크게 작용한다고요. 이 아람코를 국영화함으로써 물론 왕족들이 비율로 따지면 왕족들이 엄청나게 가져가지만 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율은 적지만 그게 아무리 적은 비율이라도 절대적인 액수가 크거든요. 뭐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 국민으로 따지면 그래도 중산층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떨어져 버리니까 국민들은 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. 참 이게 돈이 참 돈 먹고 사는 거 이게 정말 절대적인 것 같아요. 이런 거 보면. 아무튼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자원 주권을 지켜서 그 왕족들도 뭐 국민들한테 미움도 안 받고 본인들도 편하게 땅땅거리면서 사는데 뭐 우리나라는 저런 자원이 없다시피 한 국가니까 사실 저는 감이 잘 오지 않아요. 그런데 자원이 없어서 우리는 또 사람을 자원이라고 표방하는 국가 아닙니까? 그런 사람이 인재가 헐값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한국의 취업이 늘 어려워서 한국의 취업이 항상 어렵죠. 그래서 이제 가깝게는 일본이나 중국에 취업하러 가시고 또 멀리는 동남아 또 지금 설명드린 아랍까지도 취업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나라에 남을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자원 유출이고 인재 자원 유출이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. 물론 사람은 그런 석유나 철광석 같은 상품 물건이 아니니까 뭐 본인들이 나가서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은 저도 영어를 잘해서 좀 해외로 유출이 되고 싶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는 세계 최대의 개인 소개해드리면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